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와 자기 두 번째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단원 첫 번째 전기의 발생 중에 두 번째 소단원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까이 하면 생기는 전기를 이용한 실험 기구 하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기력이라는 거 먼저 배웠어요. 전기력이 뭘까? 전기력이 어떤 거였을까? 네, 전기력은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했었죠. 전기를 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걸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했습니다. 좀 크게 해서 적을게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기력의 방향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서로 같은 전기일 때 방향을 알아봤었고요.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전기일 때 방향을 알아봤어요. 같은 전기일 때는 전기력의 방향이 어떻게 했었죠? 가끔씩 서로 다른 방향, 서로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같은 전기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었죠. 밀어내는 힘이라고 적을게요. 같은 전기일 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다른 전기일 땐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여기서 같은 전기라고 함은 서로 플러스 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일 때를 의미하고요. 다른 전기일 때는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만났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만났을 때를 우리가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다른 전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전기력 이렇게 배워보았었고요. 우리 그 다음 대전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대전이 뭐였을까? 대전은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 물체가 전기를 띠는 현상을 우리가 대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때 대전된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했습니다. 대전된 물체를 우리가 대전체라고 했었죠.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 학습지 여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이 부분에다가 잘 적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이제 내용 배우기 전에 우리 실험 하나 보도록 할 겁니다. 하나는요, 마찰하지 않은 알루미늄 깡통에 마찰한 플라스틱,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볼 수 있는 현상을 관찰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은박구에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관찰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이거 실험 영상 2개 준비했으니까요. 실험 영상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을 대지 않고 알루미늄 깡통을 끌어당기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도구는 알루미늄 캔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찰 전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이렇게 3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에 열심히 문질러 줄게요. 이렇게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시키면 물체들이 다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문질러주고, 이 문지른 플라스틱 막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막대를 따라오는 걸.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알루미늄 캔이 플라스틱 막대를 따라오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털가죽과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을 하면 알루미늄 캔을 손을 대지 않고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실험도 기대해 주세요. 네, 실험 영상 전부 다 잘 보고 왔죠? 잘 보고 왔으면 우리 학습지 탐구하기 부분에 우리 실험 결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알루미늄 깡통에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죠? 어떤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지? 알루미늄 깡통이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왔다. 이런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다 관찰했었죠? 자, 다음 두 번째. 알루미늄으로 만든 은박구에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관찰이 됐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은박구라고 합시다. 은박구가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에 끌려왔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찰하지 않은 물체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 우리 한번 내용은 배우지 않았지만 우리 나름대로 상상을 해봅시다. 왜 끌려올까? 작년에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바람이 불어서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바람이 불어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랑 조금 안 맞겠죠. 배울 게 없겠죠. 바람이라면.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이 호그와트 출신이다. 해리포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나는 게 있다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적었으면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 은박구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알루미늄 캔 그리고 은박구 둘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금속이다입니다. 금속. 오늘은 이 금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금속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의하면 모든 물체 안에는 일반적으로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동일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금속이 아닌 물체들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이렇게 서로 같이 이제 붙어 있어.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속인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 전자, 우리 이름도 같이 적어줄게요. 이 플러스는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했었죠. 플러스를 띠고 있는 전하를 원자핵이라고 했었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하를 우리가 전자라고 했습니다. 전자.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 전자가 지금은 이 전자는 아래쪽에 있지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 위쪽, 왼쪽 아니면 대각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금속 안에서는. 이 특징을 정리를 해줄게요. 금속의 특징. 금속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금속 내부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착각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다라고 했고, 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의 이름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를 줄여서 적은 거지. 물체 안에서 원자핵의 수와 전자의 수가 매번 항상 같진 않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1인 친구도 있지만 플러스 3인 친구도 있고요. 플러스 32인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전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1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자핵의 수가 전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개수를 적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동일한 아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동일하게 이렇게 있고요. 이때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를 우리가 가까이 할 겁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띤 빨대. 털과죽과 빨대를 마찰시키면 빨대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털과죽에서 빨대로 전자가 이동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가까이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먼저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까요? 아니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까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기이기 때문에 원자핵과 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빨대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원자핵은 굉장히 무거운 친구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전자를 봅시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이 전자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빨대 사이에는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둘이 같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의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금속 내부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자들이 빨대와 멀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전자도 이렇게 적을게요. 빨대와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봅시다. 가운데를 딱 절반으로 나누었을 때 금속 구의 오른쪽은 플러스의 개수가 맞나요? 마이너스의 개수가 맞나요? 오른쪽은 플러스의 수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은박 구의 오른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좀 이쁘게 적어줄게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럼 왼쪽을 봅시다. 은박구의 왼쪽은 플러스 전기가 맞나요? 마이너스 전기가 맞나요? 왼쪽은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의 수가 더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됩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전기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의 세기는 우리가 뭐 플러스의 양, 마이너스의 양, 개수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을수록 훨씬 더 큰 힘을 받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 마이너스 밀어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는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기도 마이너스를 적어줄게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전기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받으면서 은박구가 빨대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은박구가 빨대 쪽으로 끌려온 거예요. 알루미늄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캔이랑 가까운 쪽에 서로 이렇게 다른 전기가 이렇게 생기면서 끌려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기 유도란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뭐가 이동하냐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우선 학습지에 정리 좀 해볼게요. 저렇게 다 적으면은 양이 좀 많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건데,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해서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 그리고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외워두면 되겠죠.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면 되잖아. 가까운 쪽은 다른 거, 먼 쪽은 같은 거. 그래서 정전기 유도의 정의를 살짝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에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뭐가 움직인다고?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하여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글씨가 날아가네요. 글씨 연습 좀 해야겠어요. 자, 정전기 유도란 전기를 띠지 않은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우리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기, 먼 쪽은 같은 전기로 유도된다라는 건 머릿속에 잘 집어 넣어둡시다. 자, 그래서 원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에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이 있습니다. 전기를 띠지 않는 금속,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볼게요. 우선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받겠죠? 마이너스 대전체에 멀어지고 싶어 할 테니까 같은 전기니까 서로 밀어내겠죠. 그래서 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절반을 봤을 때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쪽은 플러스가 많으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전자 마이너스가 더 많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기, 대전체와 먼 쪽은 서로 같은 전기를 띠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봅시다. 자, 여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해볼게요. 플러스 대전체와 전자 마이너스는 서로 다른 전기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끌어당기려고 해요. 그러면 전자들은 다 한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플러스 대전체와 가까워지는 쪽으로. 그러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전자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될 거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전자 마이너스의 개수보다 플러스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겁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전기, 대전체와 먼 쪽은 서로 같은 전기를 띠게 되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학습지 정리해 볼까요? 학습지. 전기를 띠자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뭐가 움직인다?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한다.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화, 다른 전화. 가까운 쪽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물체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정전기 유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도 한번 슬쩍 볼까요? 자, 우리 교과서 배웠던 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우리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이 되어 있죠. 전기를 띠자는 물체에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전자가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가까운 쪽은 다른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물체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라고 해서 그림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검전기라는 기구를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배울 내용 잘 기대를 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과학 노트 정리 잘 하시고 학습지 정리 잘 해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